안녕하십니까. 지퍼너스 패밀리 홍성환 과장입니다. 오늘은 요 새로 나온 랭글러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사하라 모델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오버랜드라는 네이밍으로 판매가 됐었는데요. 네이밍이 글로벌 네이밍에 맞춰서 사하라로 변경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사하라 버전으로 판매가 되게 됩니다. 우선은 보시면 외관적으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앞서 보일 수 있는 요 범퍼, 기존에는 오리주둥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형 범퍼가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됐다면 이번에는 북명 범퍼가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요 앞에 고리 역시도 단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형 버전에서 보셨던 요 엔젤링 데일라이트 기능도 동일하게 들어가서요. 한결 지프 차량을 눈에 탁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세븐 슬롯 그릴 가운데에 보시면은 전면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기존에 360도 카메라를 부러워하셨던 고객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전면 카메라가 달리면서 전방의 센서는 빠지게 됐어요. 그게 조금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도 바로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좋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베이스는 동일해요. 요소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안내해드리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하라 하드탑 차량입니다. 사하라 하드탑 차량에는 이렇게 18인치 휠이 들어갔는데요. 작년까지 판매가 됐었던 지금도 소량의 재고가 있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4x2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됐던 전용 휠이 들어가서 한결 세련된 느낌을 알 수가 있고요. 요 파워탑 버전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휠이 들어가니까요. 그 차이로 하드탑과 파워탑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캡 역시도 지프 요 윌리스 로고가 들어간 휠캡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쪽에 보시면 사하라라고 네이밍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네모난 배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레터링으로 들어가 있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기존에는 이쪽에 깜빡이가 보였었는데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미러도 운전석 미러가 전에는 관광 미러 점선으로 끝에 쪽이 관광 미러로 되어 있었는데 아예 미러 자체가 좀 관광 미러 느낌으로 볼록 거울 같은 느낌으로 크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에 한번 앉아 보시면요, 확 바뀐 게 느껴지십니다. 가장 큰 게 센터 디스플레이겠는데요. 와이드한 버전으로 변경이 돼서 기존의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도 더 이상 불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넓은 화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스티치 같은 부분도요, 미국에서 이제 392 버전이라고 해서 고성능 차량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 스티치가 이렇게 컬러링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시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등받이 쪽에도 사하라라고 오버로크가 들어가 있어서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서 바뀐 부분은 요 하드탑 버전부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쪽이 크게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작은 수납 공간 요 부분이 디자인이 바뀌면서 기존의 요 부분을 살짝 드러내고서 핸드폰 거치대를 많이 끼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커넥트 5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유커넥트 5가 장착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밑에 쪽으로는 사실 동일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딱 하나가 더 있는데요. 실내등이 조금 더 고객님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시인성이 좋게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 같은 부분도 거의 다 동일한데 한 가지, 기존의 오버랜드 등급에서는 이쪽에 하드 케이스가 추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타이어 위에 하드 케이스를 씌웠었는데 그 하드 케이스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 그대로 랭글러의 감성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요 실내등 같은 경우에 이제 LED로 시인성이 좋게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사이즈는 기본 뼈대는 동일하니까요. 사이즈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바뀐 부분, 기존에 이쪽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안테나가 있었죠. 예, 긴 안테나가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안테나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내장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티가 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전면 글라스, 요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고릴라 글라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기존의 전면 유리가 이제 데미지로 인해서 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결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 동력상 동일하고요. 다만 연비가 조금 낮아진 거는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루비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루비콘 차례입니다. 자, 요 컬러 처음 보시는 컬러일 수도 있어요. 14년식에 새로 나오게 되는 엠빌 컬러라는 건데요. 뜨거운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 컬러입니다. 자, 루비콘 컬러. 아까는 블랙이었잖아요. 블랙이어서 그릴 부분의 변경이 잘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다른 컬러다 보니까 바로 눈에 띄실 거예요. 보시면 요렇게 요 가운데 부분만 컬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차량 컬러로 들어가는 부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시승차다 보니까 넘버가 달려 있는데 루비콘에는 알고 계시다시피 레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겠죠. 동일하게 북미형 범퍼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루비콘은 조금 더 바뀐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차는 저희가 시승차로 이용하는 쇼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착물이 달려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타이어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MT 타이어가 들어갔었잖아요. 인치는 동일하지만 MT 타이어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AT 타이어가 들어가서 고객분들한테 뭐가 더 좋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승차감과 소음. 일단 요 타이어로 바뀌면서 승차감이 한결 더 좋아졌고요. 루비콘이. 그리고 타이어 소음 역시도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휠 디자인은 파워탑, 하드탑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루비콘이다 보니까 레드 스티치가 레드 마감이 되어 있는 요 윌리스 로고가 박혀 있는 휠컵이 들어가고요. 자, 이 차량도 동일하게 이쪽에 깜빡이는 없습니다. 깜빡이는 없고 실내 부분을 보시면 기존에는 요게 레드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었잖아요. 보면은 이걸 카본 무늬라고 할까요? 카본 느낌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동일하게 넓은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앉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트 느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동 시트로 바뀌어서 승차감이 바뀐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루비콘이 확실히 몸을 확 잡아주는 버켓 시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이가 있고요. 사실 요거는 여러 가지 장착물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한번 같이 안내를 해드릴까? 이거 저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머천다이즈 샵에서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파츠들이에요. 위쪽에 달거나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튜닝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 조금 깨알 같지만 영상에 한번 담아 드릴게요. 그리고 알고 계시다시피 랭글러는 뒤쪽에 달려있는 스페어 타이어 역시도 풀사이즈의 동일한 타이어가 들어가잖아요. 역시나 MT 타이어가 아니라 AT 타이어로 들어갑니다. 아쉬운 거는 KO2라는 게 아쉬워요. KO3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요 타이어 사용해 보신 기존의 루비콘 이용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바뀐 부분만 하더라도 금액이 올랐어요. 금액이 올랐음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고릴라 글라스 바뀌고 그리고 타이어 바뀌게 되고 북미형 범퍼 바뀌게 되고 하나하나 옵션이나 이런 걸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면 이거는 저희들만의 계산법일 수도 있겠지만 1300 정도의 금액 옵션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 금액은 그 정도가 아니죠. 600만 원 정도 금액이 상승을 했는데 물론 기존에 구매하시던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올랐지만 할인이 있었잖아요. 지금 요 할인이 없기 때문에 현재 금액 차이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가 있음에도 실제 가격 설정에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예약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출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롱 제이모빌리티 송파전 시장에서 계약 후 출고까지 진행이 되면 사은품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사은품이 있는데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1년 연간 회원권도 진정해 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은품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고객님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